감히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냄새 나니까 당장 안 꺼져!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비웃었습니다. 67세, 이름도 없이 그저 청소부로 불리던 노인 윤태식. 하지만 그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꼬깃 탄 종이 한 장을 들고 임원 회의실 문을 연 순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한마디에 콧대 높던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보고를 받던 회장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자네 설마 그 사람인가? 다음 날 윤태식에게 쌍욕을 퍼붓던 팀장과 임원 8명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사 17층 복도 오전 10시 윤태식이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간다. 회색 작업복, 낡은 운동화, 등이 약간 굽은 자세. 복도 끝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임원들이 모여 있다. 김도연이 문을 열고 나온다. 아, 이 시간에 청소는 좀.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의실 근처엔 왜 자꾸 어슬렁거려요? 여긴 임원 전용 공간이라고요. 냄새도 나고. 김도연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한다. 윤태식의 손이 카트를 쥔 채 멈춘다. 그가 고개를 숙인다. 네, 알겠습니다. 알면 빨리 치우고 가세요. 시간 없어요. 윤태식은 고개 숙이고 카트를 돌린다.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쥔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진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천천히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 뒤에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청소 아저씨 보냈어요. 이제 시작하죠. 회의실 안. 오세진 전무가 보고서를 펼친다. 요즘 청소 용역 관리도 안 되네요. 회의 시간에 왜 돌아다녀요? 뭐, 그냥 청소부잖아요. 신경 쓸 것도 없죠. 임원들이 웃는다. 회의가 시작된다. 유리문 너머로 윤태식의 뒷모습이 멀어진다. 지하 1층 휴게실. 윤태식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신다. 옆 테이블에 젊은 직원 2명이 앉아 있다. 아까 17층에서 김 팀장이 청소 아저씨한테 또 개취급하던데. 냄새 난다고. 매번 그러더라. 말투 진짜 최악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근데 그 아저씨도 좀 답답하지 않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던데. 뭐라고 해요? 청소부가. 그냥 참는 거지.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윤태식은 컵을 버리고 나간다. 두 직원은 그가 듣고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윤태식이 계단을 올라간다. 발소리만 메아리 친다. 그의 뒷모습이 계단 위로 사라진다. 본사 정문 앞 저녁 6시. 윤태식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간다. 한 직원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든다. 아저씨, 수고하세요.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차는 빠르게 사라진다. 버스를 기다리는 윤태식의 뒷모습. 어깨가 처져 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지나간다. 그는 계속 서 있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다음 날 아침 17층 복도. 윤태식이 쓰레기통을 비운다. 근처 탕비실에서 여직원 2명이 커피를 타며 이야기한다. 어제 김 팀장이 청소 아저씨한테 또 핀잔 줬대.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완전 선 넘었네. 그것도 사람인데. 근데 그 아저씨도 좀 이상하긴 해. 뭐가? 말을 진짜 안 하잖아. 인사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좀 불편해. 혹시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 나이 드신 분들 원래 그런 거 아냐?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래.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윤태식이 쓰레기 봉투를 묶는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하다. 두 여직원은 그가 듣고 있는지 모른 채 탕비실을 나간다. 윤태식이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간다. 발소리만 조용히 울린다. 복도가 길게 이어진다. 재무팀 사무실. 이수연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린다. 옆자리 선배가 말을 건넨다. 수연아, 너 그 청소 아저씨 본 적 있지? 네. 17층에서 자주 봐요. 그분 말이 없어서 그런지 좀 무섭지 않아? 나 혼자 있을 때 지나가면 좀 그래. 무섭진 않은데. 그냥 조용하신 것 같던데요. 김 팀장이 또 뭐라 했대. 근데 그 아저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 보통 사람 같으면 한마디라도 하지 않겠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수연이 고개를 갸웃한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모르지. 어차피 청소부니까 말해봤자 뭐 하겠어. 그냥 월급이나 받으려고 참는 거겠지. 불쌍하긴 한데.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수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춘다. 창밖을 본다. 저녁 7시 윤태식의 원룸. 작은 방, 낡은 가구, TV도 없다. 윤태식이 편의점 도시락을 데운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린다. 삐소리. 그가 도시락을 꺼낸다.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 경제면 기사가 보인다. 윤태식이 도시락을 먹으며 신문을 읽는다.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손가락이 특정 숫자 위에서 멈춘다. 3분기 손실 23억. 그가 펜을 꺼내 신문 여백에 빠르게 계산식을 적는다. 손놀림이 익숙하다.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진다. 계산을 마친 윤태식이 신문을 접는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그가 도시락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인다. 불빛들이 반짝인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오래 본다. 같은 시각 회사 지하 주차장. 김도연이 차에 오르며 전화를 받는다. 응, 회의 자료? 어차피 내일 오세진 전무가 발표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숫자 맞으면 돼. 누가 따지겠어. 다들 바쁜데.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건다. 백미러로 자신을 본다. 넥타이를 고친다. 차가 빠져나간다. 주차장이 텅 빈다. 본사 17층 복도, 밤 11시. 윤태식이 마지막 청소를 한다. 복도는 텅 비어 있다. 형광등만 밝게 켜져 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보인다. 윤태식이 걸음을 멈춘다. 보고서를 본다. 표지에 3분기 손실 보고서라고 적혀 있다. 윤태식이 5초간 서 있다. 그의 눈빛이 변한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가 카트를 밀고 천천히 사라진다. 복도에 바퀴 소리만 남는다.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다음 날 오전 9시 재무팀 사무실. 이수연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메모지를 줍는다. 구겨진 종이를 펴자 손으로 쓴 숫자들이 보인다. 계산식이 빼곡하다. 숫자 옆에 작은 메모. 23년 3분기 매출 재계산 필요 감가상각 누락 의심. 이수연이 눈을 크게 뜬다. 필체가 낯설다. 또박또박하지만 약간 떨린 듯한 획. 노년층 필체다. 책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보고서와 비교한다. 숫자가 다르다. 메모지의 계산이 더 정밀하다. 심지어 중간 계산 과정까지 적혀 있다. 감가상각율 계산, 설비 투자분 반영, 환율 변동 보정. 전문가 수준이다. 이거. 선배가 지나가다 묻는다. 뭐야? 아니, 이 메모 좀 이상해요.
뭐가? 여기 계산이. 우리 보고서랑 다른데요. 그것도 꽤 많이. 15억 정도 차이 나요. 선배가 메모지를 받아본다. 눈살을 찌푸린다. 누가 낙서한 거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계산이 꽤 정확한데요. 감가상각 항목이 진짜 빠진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확인해 봐. 근데 누가 이런 거 계산해? 재무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누가 심심해서 끄적인 거겠지. 이수연이 메모지를 다시 본다. 필체가 또박또박하다. 젊은 사람 글씨가 아니다. 약간 떨린 듯한 획. 하지만 숫자는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다.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계산이다. 오후 2시 복도. 이수연이 윤태식이 청소하는 걸 본다. 그가 화장실 앞을 닦고 있다. 등을 굽히고 바닥을 닦는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다. 저기, 혹시 이거 아세요? 윤태식이 고개를 든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다. 그가 이수연을 본다. 이수연이 메모지를 보여준다. 이 메모 쓰레기통에 있었는데 혹시 누가 버린 거 보셨어요? 윤태식이 메모를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윤태식은 다시 청소를 한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이수연이 돌아간다. 윤태식의 손이 걸레를 쥔 채 멈춘다. 그가 복도 끝을 본다. 아무도 없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쉰다. 눈을 감는다. 재무팀 저녁 7시. 이수연이 혼자 남아 계산을 다시 한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떠오른다. 엑셀 시트를 여러 번 확인한다. 메모지를 옆에 놓고 비교한다. 계산식을 따라간다. 감가상각율 적용, 설비 투자 반영, 환율 변동 보정. 메모지의 계산대로 하자 손실 규모가 달라진다. 공식 보고서보다 1.7배 크다. 23억이 아니라 39억. 이수연이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내일 아침에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안 맞아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전송. 화면이 꺼진다. 사무실이 어두워진다. 다음 날 아침 재무팀. 선배가 이수연의 자료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노트북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한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엑셀을 열어 재계산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요. 메모? 누가? 몰라요. 근데 계산이 맞아요. 제가 다시 해봤어요. 3번이나. 선배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주변을 둘러본다. 목소리를 낮춘다. 이거 팀장한테 보고해야 되나?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손실이 거의 2배예요. 이거 모른 척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류하자. 괜히 문제 커지면 우리만 피곤해. 어차피 3분기는 끝났잖아.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수연아, 신입이 너무 나서면 안 좋아. 알지? 여기가 어딘지 알아? 재무팀이야. 숫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가 책임져야 돼. 조용히 넘어가. 이수연이 입을 다문다. 메모지를 내려다본다. 숫자들이 그녀를 본다. 복도 점심시간. 윤태식이 쓰레기를 치운다. 이수연이 지나가다 멈춘다. 윤태식이 쓰레기 봉투를 카트에 싣고 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윤태식이 고개를 든다. 혹시 회계 쪽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윤태식이 잠시 그녀를 본다. 그의 눈빛이 변한다. 경계하는 듯한 표정.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 메모 말이에요.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윤태식이 다시 고개를 숙인다. 아니요. 아, 네. 이수연이 돌아서는데 윤태식이 말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윤태식은 대답 없이 카트를 밀고 간다. 이수연이 그 뒷모습을 본다. 복도가 길게 이어진다. 윤태식이 점점 멀어진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 회의 테이블에 임원 8명이 앉아 있다. 최 회장이 중앙에, 오세진 전무가 그 옆에 앉아 있다. 김도연이 노트북을 펼친다. 오세진 전무가 발표를 시작한다. 3분기 손실 규모는 23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최 회장이 보고서를 넘긴다. 표정이 굳어 있다. 숫자를 따라 읽는다. 예상 범위 아닌가? 네. 4분기엔 회복 가능합니다. 김도연이 거둔다. 비용 절감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내년 1분기엔 정상화될 겁니다. 회의실 문밖 복도에서 윤태식이 청소를 한다. 카트 바퀴 소리가 작게 들린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윤태식의 손이 멈춘다. 그가 회의실 안을 본다. 오세진 전무가 슬라이드를 넘긴다. 3분기 손실 23억 숫자가 크게 보인다. 윤태식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된다. 그의 손이 떨린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회의가 계속된다. 그럼 구체적 대책은 재고 정리와 인력 조정입니다. 최 회장이 보고서를 덮는다. 그게 전부인가? 23억 손실에 대한 대책이 재고 정리? 오세진이 당황한다. 추가로 외주 비용 절감도. 윤태식이 문 앞으로 다가간다. 그가 노크한다. 똑똑.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한다. 뭐야? 윤태식이 문을 연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죄송합니다만. 김도연이 벌떡 일어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의 중인데.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인다. 2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오세진 전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김도연이 윤태식에게 다가간다.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부를 겁니다. 윤태식이 최 회장을 본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회장님. 최 회장이 그를 본다. 눈을 가늘게 뜬다. 원소스 룰. 아직 지키고 계십니까?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최 회장의 표정이 변한다. 눈이 더 가늘어진다. 몸을 앞으로 숙인다. 뭐라고? 김도연이 윤태식의 팔을 잡는다. 지금 당장 멈춰. 최 회장이 손을 든다. 김도연이 멈춘다. 저 사람 놔둬. 회장님, 하지만 이건 놔두라고. 김도연이 물러선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원소스 룰을 어떻게 하나?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물었네. 2010년에 만드신 원칙 아닙니까? 모든 재무 데이터는 하나의 출처에서만 나와야 한다. 최 회장이 앞으로 몸을 더 숙인다. 그걸 어떻게 하나? 윤태식이 보고서를 가리킨다. 그 원칙대로면 23억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나? 감가상각 항목이 누락됐습니다. 3분기 설비 투자분이 반영 안 됐어요. 오세진 전무가 보고서를 뒤적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손이 떨린다. 설비 투자는 4분기 분할 반영 예정입니다. 그럼 원소스 룰 위반 아닙니까? 같은 데이터를 2번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최 회장이 오세진을 본다. 날카로운 시선. 전무 설명해보게. 그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관행? 내가 만든 원칙을 관행으로 깼다는 건가? 오세진이 식은땀을 흘린다.
이마에 땀이 맺힌다.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계속해보게. 그럼 손실은 더 커집니다. 약 39억 정도 될 겁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진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본다. 김도연이 테이블을 친다. 회장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윤태식이 그를 본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숫자는 직급을 안 따집니다. 뭐, 계산이 틀렸으면 고쳐야죠. 최 회장이 끼어든다. 확인해봐. 지금 당장. 오세진 전무가 노트북을 연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손가락이 떨린다. 30초간 침묵. 키보드 소리만 들린다. 엑셀 시트를 연다. 숫자를 입력한다. 전무의 표정이 굳는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실제로 누락된 항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임원들이 술렁거린다. 규모는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총 손실은 38억. 정확히는 38.7억입니다.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날카로운 시선. 어떻게 알았나?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 김도연이 끼어든다. 회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원소스 룰까지 알고. 윤태식 씨를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진 전무가 거든다.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최 회장이 손을 든다. 내일 다시 오게. 네. 내일 아침 10시. 증거를 가지고 오게. 확실한.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자네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건가? 윤태식이 침묵한다. 제 월급 전부 드리겠습니다. 6개월치.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김도연이 헛웃음을 친다. 월급 전부요? 청소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윤태식이 그를 본다. 그럼 제가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오세진 전무가 당황한다. 뭐, 저도 조건을 걸겠습니다. 무슨 조건? 윤태식이 천천히 말한다. 제가 맞으면 재무보고서 전체를 검토하게 해주세요. 제가. 회의실이 웅성거린다. 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뜬다. 자네가 직접? 네. 왜? 윤태식이 침묵한다. 최 회장이 그를 본다. 좋네. 조건 받아들이지. 회장님, 자네도 틀렸다고 확신하지 않나? 그럼 문제 없겠군. 오세진 전무가 말을 잇지 못한다.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내일 아침 10시. 기다리지. 윤태식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나가보게. 윤태식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회의실 안 임원들이 수군댄다. 저 사람 뭐야? 원소스 룰을 어떻게 알아?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뭔가 수상해요.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복도. 윤태식이 카트를 밀고 간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가 화장실로 들어간다. 세면대에 손을 짚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주름진 얼굴, 백발. 5초간 서 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는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재무팀 오후 2시. 이수연이 선배에게 보고를 받는다. 청소 아저씨가 임원회의 들어가서 계산 오류 지적했대. 네. 청소 아저씨요? 응. 그것도 맞았대. 15억 누락이었어. 완전 난리 났어. 회장님이 직접 내일 다시 오라고 했대. 이수연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알았대요? 나도 몰라. 근데 김 팀장이 완전 열받았대. 지금 인사팀한테 신원 조회 요청했어. 뭔가 수상하다고.
이수연이 메모지를 꺼내본다. 그 계산식과 똑같다. 인사팀 사무실. 김도연이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다. 표정이 굳어 있다. 윤태식이란 사람, 용역 소속 청소원인데요. 정확한 이력 좀 알려주. 최대한 자세하게요. 인사팀장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윤태식? 67세, 본사 7년 차. 특이사항 없네요. 이전 경력은요? 기록상 없습니다. 용역 입사 전 이력은 공백이에요. 공백? 67세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왜요? 김도연이 인상을 쓴다. 뭔가 이상해요. 청소부가 회계를 어떻게 압니까? 심지어 회장님의 원소스룰까지 알고 있어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는다. 혹시 예전에 여기 다녔던 사람일 수도? 그럼 더 큰일이죠. 왜 숨겼겠어요? 인사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한번 찾아볼게요. 20년 전 기록까지. 김도연이 일어선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세진 전무사무실, 저녁 7시. 오세진이 책상에 앉아 있다. 얼굴이 하얗다. 손이 떨린다. 김도연이 들어온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뭐? 그 윤태식이란 놈, 내일 또 온대요. 증거 가지고 온다고. 오세진이 책상을 친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김도연이 주변을 둘러보고 문을 닫는다. 목소리를 낮춘다. 전무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감가상각 누락. 진짜 실수예요? 오세진이 침묵한다. 땀이 흐른다. 박상훈 그 새끼가 멋대로 한 거야. 박상훈이요? 그래. 근데 이미 퇴사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김도연이 다가선다. 전무님 그럼 서버 기록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뭐? 재무 시스템 로그요. 그거 지우면. 오세진이 글을 본다. 지금 증거 인멸하자는 거야? 달리 방법이 있어요? 내일 윤태식이 더 파고들면 끝이에요. 오세진이 고민한다. 10초. 창밖을 본다. IT팀 과장 불러. 조용히. 김도연이 전화를 건다. 지하 보관실 같은 시각. 윤태식이 박스를 나른다. 먼지가 날린다. 재무 관련 서류가 가득하다. 그가 하나씩 펼쳐본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따라간다. 그가 특정 서류를 빼낸다. 복사기로 간다. 불빛이 반짝인다. 복사본을 챙긴다. 이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저씨, 여기 계셨어요? 윤태식이 고개를 든다. 손을 멈춘다. 회사에서 자료 검토 허락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윤태식이 잠시 그녀를 본다. 괜찮습니다. 근데 뭘 찾으세요? 윤태식이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서류를 본다. 이수연이 다가와 옆에 앉는다. 저 그 메모 찾은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쓰신 거 맞죠?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계산하셨어요? 숫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요? 맞지 않는 숫자는 눈에 띄어요. 이수연이 서류를 본다. 여기서 뭘 찾으시는 건데요? 윤태식이 2022년 3분기 보고서를 펼친다. 매년 같은 자리에 같은 구멍이 났습니다. 이수연이 눈을 크게 뜬다. 그럼 윤태식이 서류를 계속 복사한다. 혹시 몰라서요. 증거는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새벽 2시 본사 IT실. IT팀 과장이 서버실에 들어간다. 모니터 불빛만 켜져 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로그 파일이 화면에 뜬다.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린다. 손이 떨린다. 클릭. 삭제 중. 완료. 화면이 깜빡인다. IT팀 과장이 한숨을 쉰다. 새벽 4시 지하 보관실.
윤태식이 마지막 서류를 박스에 담는다. 복사본. 그가 박스를 들고 나간다. 복도가 어둡다. 비상등만 켜져 있다. 아침 8시 재무팀. 오세진 전무가 IT팀 과장에게 전화한다. 다 됐나? 네. 서버 로그 전부 삭제했습니다. 좋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전무님. 전화를 끊는다. 오세진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김도연이 들어온다. 됐어요? 응. 이제 증거 없어. 설사 윤태식이 뭘 들고 와도 증명 못해. 둘이 미소 짓는다. 오전 10시 임원 회의실. 윤태식이 박스를 들고 들어선다. 최 회장, 오세진, 김도현 외 임원 6명이 앉아 있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보고하게. 윤태식이 박스를 연다. 서류를 꺼낸다. 3년간 재무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오세진이 끼어든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거도 없는. 조용히 해.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계속. 윤태식이 서류를 펼친다. 창고엔 18억, 장부엔 28억. 10억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어떻게 그걸 아나? 윤태식이 서류를 내민다. 매년 같은 자리에 같은 구멍이 났습니다. 3년 내내. 최 회장이 서류를 받아본다. 오세진이 벌떡 일어난다. 터무니없어요. 재고 차이는 늘 있습니다. 윤태식이 다음 서류를 내민다.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끼어든다. 증거가 있어요? 서버 기록 같은 거? 윤태식이 글을 본다. 서버 기록은 오늘 새벽에 삭제됐더군요. 회의실이 술렁인다. 오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뭐라고? 윤태식이 박스에서 다른 서류를 꺼낸다. 하지만 종이 서류는 남아 있습니다. 김도연이 당황한다. 그게. 윤태식이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놓는다. 쿵. 전부 원본입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뒤적인다. 5분간 침묵.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오세진 전무. 네. 서버 기록 언제 삭제했나? 저는 IT팀 불러. 10분 후 IT팀 과장이 들어온다. 땀을 흘리고 있다. 재무 서버 로그 언제 삭제했나? IT팀 과장이 오세진을 본다. 오세진이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IT팀 과장이 말한다. 오늘 새벽 2시입니다. 누구 지시로? IT팀 과장이 침묵한다. 말해. 오세진 전무님입니다. 최 회장이 오세진을 본다. 설명해보게. 오세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윤태식이 조용히 말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 재무팀 직원 3명이 노트북을 펼치고 검증한다. 윤태식이 옆에 서 있다. 오세진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한다. 어때? 재무팀 직원이 대답한다. 재고 부풀리기 맞습니다. 3년간 총 28억. 다른 건? 외주 용역비도 이중 처리됐어요. 12억 정도요. 오세진이 주저앉는다. 김도연이 끼어든다. 전무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몰라. 담당자가 했을 거야. 최 회장이 차갑게 말한다. 책임자가 자네 아닌가? 오세진이 말을 잇지 못한다. 김도연이 윤태식에게 다가온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는다. 내부자 아니면 불가능해요. 최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연다. 오래된 파일을 꺼낸다. 윤태식을 본다. 자네 2003년에 여기 입사했지.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김도연이 놀란다. 네. 최 회장이 파일을 펼친다. 윤태식? 재무팀 사원으로 시작해서 2015년 퇴사 당시 차장,
회의실이 술렁인다. 김도연이 윤태식을 본다. 회장님, 이게 아까 인사팀에서 보고받았네.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왜 말하지 않았나? 윤태식이 침묵한다. 왜 퇴사했나? 개인 사정입니다. 최 회장이 파일을 본다. 구조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후로 김도연이 비웃는다. 그럼 복수하려고 이런 겁니까? 회사 망하게 하려고? 윤태식이 그를 본다. 대답 안 하시네요. 윤태식이 침묵한다. 재무팀 오후 3시 이수연이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다. 2010년 재무팀 단체 사진. 뒷줄에 윤태식이 서 있다. 젊은 양복 차림. 이수연이 사진을 들고 윤태식을 찾는다. 지하 보관실에서 그를 발견한다. 아저씨, 이거. 윤태식이 사진을 본다. 이때 여기 계셨어요? 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태식이 그녀를 본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윤태식이 사진을 내려놓는다.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금 쓰는 거 누군가 고쳤어요. 누가요? 윤태식이 대답하지 않는다. 임원 회의실 오후 4시. 최 회장이 윤태식을 본다. 지금 오류가 난 부분. 원래 설계는 어땠나? 자동 계산이었습니다. 임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그럼 누가 바꿨나?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누구? 재무본부장급 이상입니다. 최 회장이 오세진을 본다. 전무 설명해보게. 저는 몰랐습니다. 담당자 이름 박상훈입니다. 어디 있나?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을 친다. 그럼 자네가 책임지게. 윤태식이 서류를 내민다. 더 있습니다. 뭐가? 외주 용역비가 이중으로 처리됐어요. 최 회장이 서류를 본다. 이게 사실이면 횡령이야. 네. 얼마나? 약 40억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김도연이 벌떡 일어난다. 이건 우리 재무팀 문제가 아니에요. 윤태식이 다른 서류를 꺼낸다. 외주 업체 대표 이름 보십시오. 최 회장이 서류를 본다. 박상훈? 네. 퇴사 후 외주 업체 차렸습니다. 오세진이 주저앉는다. 전무님도 아셨습니까? 오세진이 대답하지 못한다. 최 회장이 차갑게 말한다. 감사팀 불러. 전면 조사해. 오세진이 무릎을 꿇는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이야. 김도연이 끼어든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팀장급은 시스템 권한이 없어요. 자네도 증거인멸 시도했잖나. 그건 전무님이 시켜서. 증거 있나? 김도연이 말을 잇지 못한다. 조사 끝날 때까지 둘 다 대기 발령이야. 일주일 후 본사 로비. 뉴스가 나온다. 한상그룹 재무 비리 적발. 40억 횡령 혐의로 전무 1명 구속 기소. 직원들이 모여 화면을 본다. 재무팀 사무실. 빈 책상 하나. 오세진 자리. 김도연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다. 대기 발령 상태. 다른 직원들이 수군댄다. 전무님은 구속됐는데 김 팀장은 왜 안 잡혀가? 증거 부족이래. 지시받았다는 증거가 없대. 말이 돼? 안 되지. 근데 증명을 못하니까. 이수연이 책상을 정리하며 듣고 있다. 표정이 굳어 있다. 임원 회의실. 최 회장이 윤태식과 마주 앉아 있다. 자네 덕분에 큰일 막았네. 복직하게. 차장으로. 윤태식이 고개를 젓는다. 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최 회장이 놀란다. 그럼 뭐 하려고? 윤태식이 잠시 생각한다. 주 2회 정도만 자문 역할로. 자문? 네.
더는 회사에 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 회장이 그를 본다. 자네 아직도 이 회사를 믿지 못하는군. 윤태식이 조용히 말한다. 10년 전에 저를 자른 회사입니다. 최 회장이 침묵한다. 알았네. 자문으로 하지. 윤태식이 고개를 숙인다. 한 가지만 묻겠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했나? 정의감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윤태식이 대답하지 않는다. 복수인가? 윤태식이 일어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그를 본다. 윤태식이 나간다. 한 달 후 17층 복도. 윤태식이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걷는다. 청소하던 복도. 이제는 자문역으로. 재무팀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미소는 짓지 않는다. 김도연이 복도 끝에서 윤태식을 본다. 대기 발령 중이지만 아직 출근한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김도연이 먼저 고개를 돌린다. 윤태식은 그를 보지 않고 지나간다. 이수연이 다가온다. 윤 차장님, 그냥 아저씨라고 해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수고했어요. 둘이 회의실로 걸어간다. 아저씨,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뭐?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윤태식이 걸음을 멈춘다. 정말 궁금해요. 윤태식이 그녀를 본다. 숫자가 틀렸으니까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윤태식이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걷는다. 오세진 전무는 감옥 갔는데 김 팀장은 왜 안 잡혀갔어요? 증거가 부족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윤태식이 멈춘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증거 없으면 끝이에요. 이수연이 답답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이게 정의예요? 윤태식이 그녀를 본다. 모르겠어요. 저도. 회의실 문이 열린다. 새로운 재무팀장이 윤태식을 맞이한다. 윤 차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 안건은. 회의가 시작된다. 윤태식이 자료를 펼친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저녁, 윤태식의 원룸. 작은 방. 그가 창밖을 본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 2010년 재무팀 단체 사진. 윤태식은 사진 속에서도 미소 짓지 않는다. 그가 신문을 펼친다. 경제면. 또 숫자를 본다. 펜을 꺼낸다. 여백의 계산을 시작한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소리만 들린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윤태식 차장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이 가슴에 깊게 박힙니다. 비록 세상의 정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가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실력은 결국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의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조금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구독자님이 살아온 세월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름진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니까요. 오늘 윤태식 차장의 사이다 같은 한 방이 구독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살면서 나이 때문에 혹은 겉모습 때문에 억울한 무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